엄청났어요. 아빠의 방귀 소리가 베란다를 가득 메워. 자매는 아빠를 잡아먹으려는 가비의 악한 눈빛을 보며 무섭기도 했지만 나이마, 로아야, 루미야 사랑합니다. 진우야 안녕. 정우야 사랑해. 자, 피플인사이드 이어갑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 팥죽 할머니와 호랑이. 어렸을 때 보고 들었던 동화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이 동화는 혼자 볼 때보다 엄마 아빠의 친근한 목소리로 들으면 아이들의 눈은 초롱초롱해지고 더 몰입이 되죠. 그런데 이 아빠가 직접 가족의 이야기를 동화로 만들어서 들려준다면 어떨까요? 부산 아빠들이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 직접 동화를 썼는데요. 아빠들이 직접 동화 구현을 해서 오디오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수상하신 두 분의 아빠 모셨습니다. 이상균, 오택림 씨 함께하죠.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간략하게 본인 소개부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임이, 로아, 루미 세 딸아이의 아빠이자 이번에 좀 운이 좋게 네. 아빠 동화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게 된 이상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요. 네, 안녕하세요. 해방나 해운대 방귀킹은 나야 나를 쓴 10살 정우, 8개월 진우 이렇게 두 아들을 둔 네. 모택님입니다. 네. 자, 해방나. 급하게 짜랐어요. 준비할 거 그랬네요. 뭔 말인가 했는데. 뭔가를 해왔습니다. 해운대 네. 방귀킹은 나야나. 그렇죠?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좀 이따 다시 얘기 나눠보고. 먼저 부산시에서 내 아이에게 들려주고 싶은 세상 단 하나뿐인 우리 가족 이야기라는 주제로 이 토닥토닥 아빠와 동화여행 오디오북을 발매하게 됐는데 아빠들이 직접 동화를 써서 동화 구현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토닥토닥 아빠와 동화여행 먼저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산의 아빠들이 아이에게 들려주고 싶은 동화를 창작하고 녹음하여 오디오북으로 출시하였는데요. 네. 아빠와 아이들 간의 소통 그리고 교감하고 성장하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었고요.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고 출산 양육에 대한 가정 및 사회 내 긍정적인 인식 개선에 출생 친화적 환경 조성을 함께한 공모전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봐도 공모하겠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공모를 하게 되셨는지 먼저 상균 씨가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떤 계기로 여기에 공모하게 됐는지. 이제 부산시 인스타에서 네. 처음 공모전을 봤어요. 오. 저는 처음 보고는 할 생각을 사실 처음 안 했었는데 네. 이제 저희 아내가 한번 도전해봐라. 기저귀값 벌어야 된다. 라고 해서 이제 기저귀가 권유를 했었는데 네. 생각해보니까 이제 저희 딸들이 이제 어릴 때부터 동화를 읽어줄 때 네. 주인공 이름 대신에 이제 자신의 이름들을 넣어서 읽어주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이번 기회에 자기들이 주인공인 동화를 직접 만들어주면은 너무 좋아할 것 같다. 또 이제 보니까 특별히 대상 같은 경우는 또 미디어북으로 만들어준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하는 거 대상 한번 받아보자 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네. 쓰게 되었습니다. 네, 대상까지. 네. 자, 먼저 상균 씨가 이 대상인 빛나는 이야기상을 받으셨습니다. 용감한 세 자매의 다대포 바닷속 모험. 또 최우수상인 예쁜 이야기상을 받은 오택림 씨는 아까 해방나였죠. 해운대 방귀킹은 나야나. 각각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같이 좀 소개해 주세요. 먼저 상균 씨부터. 일단 다대포라는 곳이 제가 네. 어릴 때 실제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살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왕 동화로 구현할 거 다대포를 배경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었는데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가 네. 다대포에 사는 바다 괴물한테 네. 잡혀갔는데 저희 딸들이 저를 구해준 내용이에요. 이제 그 과정에서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좀 깨닫는 그런 내용이고 또 약간 대상 욕심 때문에 약간 환경보호, 자연보호 이런 메시지도 좀 자연스럽게 제가 녹여내려고 만들었습니다. 다대포에서 이제 나고 자라셨군요. 태어난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네. 가장 오래 살았던 곳이 다대포고 네. 실제로 딸들이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제가. 그래요? 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20년 동안 안 가봤기 때문에 네. 좀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다대포를 배경으로 쓴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쓰고 나서 딸들이랑 다대포 갔습니까? 아직까지 아직도 못 갔어요. 못 갔고 허위 아닙니까? 이번 주에 네. 다대포에서 정원 박람회를 하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번에 꼭 가보자라고 해서 가보려고 합니다. 네. 어디- 동화는 나왔는데 네. 가봐야죠. 네. 아빠를 구한 곳인데 그렇죠? 3명 데리고 어디 가기가 힘듭니다. 이번에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네. 네, 꼭 가보시길 바라겠고 탱님 씨는요? 이 해운대 방귀킹은 나야나 네. 왜 방귀입니까? 이 해방나, 네, 해방나. 해운대 방귀킹은 나야나는 네. 아빠와 아들이 방귀 시합을 하는 도중에 일어난 이야기를 이렇게 재미나게 풀어서 쓴 겁니다. 네. 근데 가족만의 문화가 조금씩 다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우리 가족만의 문화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주었을 때 육아가 너무 힘들 거야라고 걱정하시는 분들께 오히려 아이 덕에 일어난 행복한 에피소드나 재미난 이야기거리가 있다. 이런 걸 좀 말해주고 싶었어요. 실제로 방귀를 좀 많이 뀌시나 봐요. 제가 꽤나 낍니다. 기적인 것 같은데 여기서. 아이고 역시 K 아빠들도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창작물을 만든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뭐 네. 하나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데 창작에 고통은 없었습니까? 어땠어요? 제가 대학 시절에 네. 사실 학회가 소설 창작 학회였어요. 그래서 전공이 뭐예요 그러면? 전공은 국어입니다. 아 진짜로? 네, 국어 선생님을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는데 반칙 근데 아닙니까 이거? 절대 그게 유리하진 않고 그래요? 어쨌든 소설을 제가 썼던 경험이 있어서 동화 정도야 쓰기 쉬울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썼는데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요? 네네, 아이의 약간 입맛에 맞춰야 돼가지고 쓰려다 보니까 좀 너무 유치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또 너무 유치하게 쓰자니 내용이 좀 산으로 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분에서 힘들었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육아 중에 쓰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또 3명인데 네 아이들 다 재우고 밤에 혼자 노트북을 켠 다음에 야. 거의 한 달 넘게 쓴 것 같아요. 공모전 보자마자 틈틈이 쓰고, 또 이제 거기 동화 내용을 보시면은 네. 여러 생물들이 나오는데 네. 좀 사실감을 주기 위해서 실제 다대포에 사는 생물들을 넣었어요. 그것도 막 연구를 하셨네. 많이 검색했습니다. 검색도 많이 하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들었고, 또 쓰는 네. 중에 저희 네. 아이가 한 명이 입원을 했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그 와중에 또 제가 쓰면은 병원에 있는 아내가 조금 이런 부분을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그 와중에 피드백까지 아니, 해주고. 네. 아이들은 몇 살이에요? 첫째가 초등학교 2학년이고 2학년 9살. 네. 둘째가 5살, 5살. 막내가 3살입니다. 아이고. 네. 어리네요. 네네. 그럼 아내가 좀 도와줌을 좀 준 게 있습니까? 아내가 이제 조금 오타 같은 거 고쳐주고. 국어 선생님인데? 네, 제가 많이 오타를 내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게 네.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처음에 내용이 괴물가비가 아빠를 잡아 먹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썼었는데 네. 저희 아내가 동화에는 맞지 않다, 너무 잔인하다, 그냥 뭐 데리고 갔다 이런 식으로 데리고 바꿔라라고 했는데 대상을 받아서 상금을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하나 고쳤는데 이제 반띵하자. 영상을 보고 계신 아내분께서 네. 그 왜 말했냐고 혼날 것 같은데. 선뜻 50만 원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어때요, 택미 씨는? 창작의 고통. 어머니들이 굉장한 것 같아요. 저도 어머니들 굉장하다고. 네, 갑자기? 정우 엄마가 네. 방귀를 소재로 해보자 이렇게 아이템을 힌트를 줬구나. 줬거든요. 네. 힌트를 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시작된 건데 네. 저는 글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애초에 써본 적이 없어서 네. 그냥 정우가 뭐에 재밌어하지? 이런 생각을 정우가 듣고 웃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만 썼던 것 같고요. 네. 저는 중간에 이제 나름의 반전을 좀 만들고 싶어서 이야기 속에 했는데 네네. 그게 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반전. 네, 그거를 어떻게 구현하느냐. 그렇죠. 원래 이게 6개월 된 진우의 네. 이제 그 시점으로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정우 형이라고 나오는데 네. 원고에는 정우 형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정우형이라고 발음을 하면서 되게 형이 아니라 그냥 일반
해설자처럼 보이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대사가 우리 정우 형아는 너무 좋아요 이런 식으로 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를 원했지만 그렇게 귀엽게 나오지는 않은 것 같다. 그래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이 구현은 목소리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연습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이제 흔히 국어책 읽듯이 읽는다라고 하잖아요. 좀 네. 딱딱하고. 그러니까 뭐 아버지 네. 가방에 들어가신다. 뭐 네. 이렇게 하니까 제가 평상시 제 나름대로 이제 좀 감정을 넣어서 동화책을 읽어준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저희 아내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조금 실감나게 표현하는 부분이 힘들었고 특히 그 동화 속의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아, 그래요? 다 다른 목소리로 내려다 보니까 그게 좀 힘들었는데 네. 사실 동화 처음 썼을 때는 저희 아내가 같이 나왔었어요. 근데 빠져 있거든요. 그 이유가 네. 아내 목소리를 흉내내기가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처음 동화 보신 분들은 무슨 엄마 없는 아이들 같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그런 말 들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 힘들었고 이제 제가 국어 교사이긴 하지만 저도 몰랐는데 녹음을 하고 들어보니까 네네. 발음이 많이 새더라고요. 발음이 센다.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치려고 좀 신중하게 녹음을 했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녹음을 스튜디오에서 했는데도 발음이 좀 많이 새서 했어요?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태민 씨는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성우 준비를 한 1년 정도 두 분이 하나씩 반칙을 했어요. 제가 볼 때. 국어 선생님이었고 성우로 준비했다고 하면 준비까지는 아니고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성우가? 도전을 해본 거죠. 1년 동안.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연기가 늘지가 않더라고요. 처음에. 네. 네. 그래서 깨끗하게 포기했습니다. 포기했는데 1년 어쨌든 이제 그 노력을 해봤으니까 네. 근데 좀 다듬어져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첫에 동화책 읽어줄 때 그때서야 이제 연기가 좀 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할 때 너무 저는 재밌게 했어요. 옛날 생각도 나면서 아이들한테 들려줄 것도 생각하면서 네. 너무 또 재밌었어요. 성우를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잠깐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대사 한 소절을 해볼까요? 네네네. 그러면은 아빠 대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이게 방귀가 나오기 직전에 아빠가 나오는 대사입니다. 네. 아빠 발사입니다. 하이! 네. 이러면서 방귀가 이러면서 나옵니다. 근데 이거 한번 들어보고 싶다. 두 분 거 다 들으면 뭔가 재밌을 것 같아요. 뭔가 그 다대포 얘기도 나오고 방귀가 소재다 보니까 또 뭔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많을 것 같습니다. 동화를 다 만들고 아이들을 한번 이렇게 앉혀놓고 들려줬을 것 같아요. 다 한 번씩 들어봤을 거고 아내도 들어봤을 것 같은데 그때 반응들은 어땠습니까? 이거는 상윤 씨부터. 저 같은 경우는 네. 좀 운이 좋게 영상으로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더라고요. 너무 좋아했어요, 아이들이. 진짜 그래요? 제 의도대로 자신들의 이름을 딴 주인공들이 아빠를 구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네.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고 진짜 그 뒤로 매일매일 하루에 10번 넘게도 유튜브를 본 것 같아요. 야, 조회수 10개씩. 야. 다 저희 가족 조회수입니다. 첫째 같은 경우는 좀 네. 약간 이제 일주일 정도 보다가 질린다고 안 봤지만 둘째는 지금도 너무 좋아해서 조금 만든 보람이 있습니다. 네. 태림 씨는요? 아이들과 아내의 반응? 일단 아내는 너무 축하 많이 해줬고요. 저희 첫째는 남자애라서 조금 다른가 봐요. 저는 되게 부끄러워하고 그게 그러더라고요. 자기 얘기인데 또 자기 얘기니까 부끄러워하고 아빠가 연기를 하니까 낯설어하고 조금 이렇게 하다가 아빠 최우수상 받았어 했더니 그때서야 이제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첫째 인정받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내들은 어땠어요? 아내들 반응도 좀 알려주세요. 저는 말했다시피 축하한다 말 한마디와 함께 반띵하자. 다음 공모전 언제냐 참여하자. 다음 공모전이요? 큰일 났네. 너무 많이 축하해주고. 네, 혹시 반띵을 안 했습니까? 저희는 반띵 안 하고 제가. 이거 얘기하면. 아무튼 그거는 뭐 가정사니까. 네, 알았어. 자, 동화를 직접 만들고 들려주면서 아이들과 더 가까워졌을 것 같은데 이번 공모전을 하면서 좀 느낀 점들이 분명 있을 것 같아요. 아빠로서도 있을 것 같고 뭔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분명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태림 씨?
저는 그 전까지는 보통 되게 일만 많이 했었거든요. 뭐 K 아빠가 다 그렇죠. 그렇죠. 일만 하다가 이런 색다른 도전을 해보니까 네. 오히려 되게 너무 신선했고 오. 삶의 활력도 많이 생기고 또 수상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근데 이 활력이 가족들한테도 가더라고요. 그래, 어떻게 가요? 가족들 되게 생기가 있게 느껴지고 아빠가 아이들이 이렇게 하니까. 네네 대화도 많고 또 대화 소재가 또 하나 는 거 아닙니까? 네. 아빠 옛날에 그랬어 이렇게 그렇지. 네네 가르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빠는 했다. 네 아빠 했다 너 안 해볼래? 네 해봤나? 네, 이렇게 그러네요. 네. 창균 씨는 좀 어떤 점들을 느꼈습니까? 좀 아빠로서의 책임감을 좀 더 책임감? 네, 느낀 오. 것 같아요. 사실 이 공모전에 나가기 전에는 네. 진짜 너무 힘들고 이제 일을 학교에서 5분만이라도 더 하자 괜히 너무 힘드니까 이런 마음이 사실 없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동화 속의 메시지 자체가 가족은 함께 하는 거다라는 메시지를 제가 썼기 때문에 네. 더 책임감이 생기게 되고 아이들하고 더 함께 하려고 마음가짐이 좀 더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공모전을 통해서 좀 변함이 있었군요. 네. 자, 아이들을 위해 동화도 만들 정도면 두 분은 육아적인 부분에서 주변 친구들보다는 고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주변 친구들 봤을 때? 내 점수는? 상? 제가 좀 부끄럽지만 네. 저희 교회에서 연지동에 살거든요. 제가 네, 연지동. 연지동 션이라는 네, 죄송합니다. 멋있다. 방송 보면 큰일 나겠네. 네, 아내분께서는 네. 사실 확인을 먼저 해주시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연지동에 션 나왔고요. 태민 씨는요? 저도 고수는 아닌 것 같고 네. 너무 부족한 게 많지만 저는 대화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아이들랑. 네, 아니, 대화를 많이 하고 이제 솔직한 대화를 많이 왜냐하면 최근에 보니까 제가 뭘 가르치거나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보여요. 제 입에서 나와서 아이의 귀로 나가는 게 보여요. 딴짓하고 하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랑 좀 더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왜냐하면 이제 곧 있으면 사춘기가 오거든요. 아, 벌써요? 10살인데? 10살인데? 네, 이제 뭐 제가 좀 그렇게 왔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네, 때도 옵니까? 일찍 왔습니다. 제가. 오. 그래서 그때를 어떻게 잘 넘길 수 있을까? 저 때 생각하니까 네. 제 얘기를 솔직하게 잘 들어줬던 대상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 선생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렇죠. 형일 수도 선배일 수도 있고. 근데 그 대상 중에 한 명이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확실히 각 가정에서 열심히 하는 아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잖아요. 저도 좀 망설이고 있는데 결혼해도 아이는 낳지 않겠다. 우리 뭐 딩크라고 하죠. 딩크 쪽들도 많이 늘고 있는데 미래에 대한 불확실과 이 불안 때문인 것 같습니다.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뭐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데 두 분은 2명과 3명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실제로 아이를 키우면서 마음은 좀 어땠는지 분명 힘든 점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다. 뭐 얘기를 듣고 좀 조언을 주고 싶다면 어떤 말들 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셋째는 계획을 하지 않았었어요. 둘째까지만 낳고 셋째 들으면 어떡하려고. 진짜 정말 사실은 둘째 낳고 너무 힘든 거예요, 육아가. 그래서 셋째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낳을 생각이 없었는데 네. 이제 우연히 딱 셋째가 나왔잖아요. 선물이죠. 뭐. 네. 그래서 최근에 저희 와이프가 감동을 좀 줬던 말이 있었는데 뭐였냐면은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 저희 와이프한테 루미 셋째 낳은 거 후회 안 하냐라는 말을 했었는데 저희 와이프가 안 낳았으면 후회할 뻔했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힘든 거는 정말 맞지만 네. 그보다 더 큰 기쁨을 주는 건 확실하고 그거는 진짜 어떤 단어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예요? 네네. 오. 너무 예쁩니다, 아이들이. 네. 두 아들을 둔 탱님 씨는 어떠세요? 요즘 아이 낳기 저는 오히려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좋은 시기라고요? 네. 왜요? 저는 10년 전에 해봤고 올해 하는 거잖아요. 이게 비교가 되더라고요. 10년 전이랑? 네. 어떤 게 좀 달라졌어요? 10년 전에는 네. 당근도 없었어요. 없었지. 네. 네. 2013년이잖아요, 그러면. 네네. 2013년 뭐였지? 14년인가요? 네네. 네. 2014년에 막 스마트폰이 이제 많이 보급됐던 시점 아닌가요? 그런가요? 많이 나왔을 때는 2010 그래요? 네네. 그랬었죠. 그 시절. 당근이 없었다. 당근은 없었어요. 당근이 엄청 큰가 봐요. 네, 당근 없었습니다. 네. 당근이 다 새로 살 수 있으니까. 네. 왜냐면 제 거를 다 버려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당근도 잘 활용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주변에 이제 애기들이 많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유모차를 끌고 나가면 너무 다 좋아해 주세요. 아. 네, 물론 좋아해 주시고 네. 식당 가서도 이제 저희 부부 밥 먹으라고 주변에서 아기를 이렇게 조금씩 봐주시나요? 네, 네. 옆에 테이블에서도 애들 눈을 마주쳐요, 아기를. 그래서 약간씩 이렇게 너무 다 그러니까 10년 좋으시더라고요. 전과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지금이 더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인 것 같다.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원금도 많고, 네, 저는 좋아요. 아까 뭐 그 상균 씨 아내분께서 뭐 이제 추천해줬다, 두 분 다 추천해줬다고 하시는데 뭐 다른 작품도 할 생각이 있으신지, 또 다른 공모전이 생긴다면 또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뭐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아내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네. 공모전 같은 경우는 네. 무조건 참여할 거고 아, 부산시에서 유명해진 거 아닙니까? 이제 전년도 1등이라고 또 다음 연도 1등 뭐 안 된다 이런 것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이건 농담인데 제가 다른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가 사실 좀 비슷한 분야예요. 뭐냐면은 네. 제가 국어 교사로서 독서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글을 조금씩 쓰면서 이제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글도 쓰고 있고 또 우리 어른들도 독서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제가 조금씩 글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저의 조그만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책에 대한 소중함을 조금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모전에 이제 대상이 되고 나서 그런 생각이 조금 더 커진 것 같아요. 네, 이후에도 꼭 공모전이 아니더라도 제가 또 글도 한번 동화도 써보고 네. 아니면 성인들을 위한 책도 써보고 이런 마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이번 공모전으로 인해서 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많이 됐어요. 책도 더 많이 읽게 되고 네. 조금 많이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탱림 씨는요? 저는 이제 아이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모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 공모전도 네. 아이한테 이제 들려주고 피드백을 받기는 했지만 아이의 소리가 들어가거나 그러진 못했거든요. 그렇죠. 네, 아빠 목소리만 들어갔으니까. 네네네. 뭔가 아이도 함께 뭔가 만들 수 있는. 그러면 또 이야기 소재가 더 많아지겠죠. 그렇죠. 아이도 참여를 하게 되면. 네. 그래서 네,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인터뷰를 하면서 좀 적은 게 있는데 아이를 안 낳았으면 후회할 뻔했다라는 말, 또 이 기회를 통해서 더 책임감이 생겼다는 말, 부산시에서 되게 좋아할 것 같습니다. 뭐 동화로 시작하고 뭐 작년에는 자장가도 한번 했었는데 이 아빠들의 역할이 더 많아지고 또 육아에 참여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분들이 더 많이 나와서 아빠들이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이 정말 소중하다는 걸 많은 분들께서 좀 함께 공유하고 공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피플인사이드 이상균, 오택림 씨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용감한 세 자매의 다대포 바닷속 모험 이상균. 반짝반짝 눈부시게 아름다운 다대포 바다는 부산의 남서쪽에 자리하고 있어요. 이곳은 황홀한 노을이 저 멀리까지 퍼져나가고 넓은 갯벌이 마치 스케치북 같은 절경을 펼치는 곳이랍니다. 아빠는 이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다대포의 푸른 파도가 아빠의 어린 시를 수놓았지. 해가 저물어 가는 동안 바다는 붉은 노을빛을 받아 더욱 화려하게 빛났어. 아빠는 학교가 끝나면 바다의 갯벌로 뛰어가 꽃게와 조개를 잡곤 했단다. 아빠는 라임이, 로아, 루미 세 자매에게 아빠의 어린 시절을 보냈던 다대포 바다 이야기를 종종 들려주곤 했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에 다대포로 가서 직접 조개를 잡아봐요. 라임이가 흥분에 찬 목소리로 아빠에게 제안했어요. 꽃게가 내 다리를 물면 어떡해? 로아는 언니의 말에 불안했어요. 언니들, 나는 다대포에 사는 용을 만나보고 싶어. 루미는 두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라임이와 로아는 그 말을 듣고 바다에 무슨 용이 살고 있어?
라고 말하며 루미의 말에 코웃음을 쳤어요. 사실 세 자매는 종종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다투곤 했어요. 라이미는 리더십이 뛰어났지만 고집이 셌고, 로아는 섬세하지만 때론 예민했어요. 루미는 상상력이 풍부했지만 늘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어요. 세 자매는 물과 기름처럼 어울리지 못하고 자주 싸웠답니다. 아빠는 그런 아이들을 보며 말했어요. 가족이란 항상 서로 사랑하며 함께해야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어. 아빠는 너희들이 사이좋은 가족이 될 거라고 믿어. 하지만 세 자매는 아빠의 말을 듣고도 다시 싸우기 시작했어요. 햇살이 눈부시게 빛나는 어느 토요일, 아빠와 세 자매는 다대포 해변으로 향했어요. 20년 만에 온 고향의 바다에 대한 설렘과 기대감으로 아빠의 눈이 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쩌죠? 아빠가 기대하던 다대포 바다는 온통 쓰레기로 가득 차 있어서 물고기 한 마리 없는 처량한 모습이었지요. 아빠가 말했던 다대포 바다가 맞아요? 라이미가 실망하며 말했어요. 아빠가 미안한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며 다른 곳으로 가자는 말을 꺼내려 할 때 갑자기 파도가 높게 치솟았어요. 그리고 먼 바다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빠르게 다가오더니 물 위로 툭 튀어나와 아빠를 데리고 바닷속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아빠를 납치해간 것은 바로 바다괴물 가비였어요. 가비는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를 먹고 자라난 거대한 괴물 물고기랍니다. 아빠를 찾기 위해 세 자매는 다대포 해변 곳곳을 뒤졌지만 아빠의 가방만이 갯벌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그때 바다 한가운데서 신비한 바다 생물인 미르가 나타났어요. 미르는 루미가 항상 꿈꿔왔던 바다의 아기용이었어요. 미르는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아빠를 구하러 가야 해. 아빠를 구하면 더러워진 다대포 바다도 다시 맑아질 수 있어. 라고 말하며 빛조개라는 신비로운 보물을 건넸습니다. 빛조개는 바닷속에서도 숨을 쉴 수 있게 해주고 바닷속 생물들의 능력을 얻게 해주는 마법 보물이었어요. 하지만 너희들이 꼭 명심해야 할 게 있어. 바로 싸우지 않고 서로 협력해서 아빠를 구해야 해. 만약 너희가 다투게 되면 빛조개는 사라져 버릴 거야. 미르의 말에 로아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 다대포 바닷속에 너희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줄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 능력을 활용해서 가비의 몸속에 있는 쓰레기 핵을 제거해야 해. 쓰레기 핵만 제거하면 가비는 힘을 잃게 될 거야. 미르가 로아를 다독여 주었어요. 세 자매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바다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아빠를 구하겠다는 마음 하나로 빛조개를 손에 꽉 쥐고 용기를 내어 바다로 가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시작부터 난관에 빠졌어요. 아빠가 다대포 바다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때 바다 가까이 을숙도에 있던 외가리가 훨훨 날아와 세 자매에게 말했어요. 거비가 아빠를 어디로 데리고 간지 봤어. 다대포 모룬대 근처에 있는 쥐섬과 동섬 사이 바닷속에 가면 아빠를 만날 수 있을 거야. 세 자매는 외가리에게 감사 인사를 한 후 곧바로 그곳으로 향했어요. 세 자매는 아빠를 구하기 위한 모험을 시작했어요. 바다의 깊은 곳으로 들어간 세 자매는 빛조개 덕분에 바닷속에서 숨을 쉴 수 있었지만 물살 때문에 빠르게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러던 중 우아하게 헤엄치며 바다를 가르는 보리멸이 나타났어요.
보리멸은 작지만 빠른 물고기였답니다. 보리멸은 내 수영 능력은 리더십 있는 라이미에게 어울릴 거야 라고 말하며 자신의 능력을 라이미에게 주었어요. 라이미는 동생들의 손을 꽉 잡고 물속을 쉽게 가르며 아빠를 찾아 향했어요. 힘찬 숨을 내쉬며 세 자매는 거대한 바닷속 요새에 도착했어요. 로아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요새를 보며 걱정이 가득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언니, 길을 잃을까봐 무서워. 그때 촘촘한 갑옷을 입은 달랑개가 미소를 지으며 나타났어요. 달랑개는 작은 몸집을 이용해 어떤 좁은 틈새도 슥 하고 통과하는 능력을 로아에게 주었어요. 로아야, 너의 세심한 성격이라면 어떤 복잡한 곳에서도 쉽게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덕분에 세 자매는 복잡한 요새 속에서도 아빠에게 향하는 길을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가비가 있는 곳에 점점 가까이 다가가자 수없이 많은 가비의 부하들이 있었어요. 세 자매는 두려움에 몸을 푸르르 떨었어요. 그때 도톰이 세 자매 앞에 나타났어요. 도톰은 환경에 맞춰 자신의 색깔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루미에게 전해주었어요. 루미야, 너의 뛰어난 상상력으로 내 능력을 사용하면 아무도 널 발견하지 못할 거야. 그래서 루미는 언니들의 손을 잡고 몸의 색깔을 주변에 맞춘 뒤 가비의 부하들을 피해 아빠를 찾아갔어요. 드디어 세 자매가 가비의 거친 수염에 휘감겨 허우적거리고 있는 아빠를 발견했어요. 세 자매는 아빠를 잡아먹으려는 가비의 악한 눈빛을 보며 무섭기도 했지만 함께하면 어떤 일이든 이겨낼 수 있다는 아빠의 말을 떠올리며 아빠를 구하기 위해 움직였어요. 먼저 라이미는 보리멸의 능력을 사용해서 가비의 시야를 흐리게 만들었어요. 푸른 바다를 가르는 보리멸의 힘을 받았으니 내가 가비의 눈을 어지럽게 만들어 볼게. 라이미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가비의 주변을 빠르게 맴돌았어요. 가비의 눈은 라이미의 빠른 움직임에 흐릿해지기 시작했어요. 겁이 많았던 로아는 예전과 달리 두려움 없는 얼굴로 달랑개의 능력을 이용해 가비의 공격을 휙휙 피했어요. 그리고 루미에게 외쳤어요. 루미야, 언니들이 시간을 보는 동안 얼른 쓰레기 핵을 제거해. 루미는 침을 꿀꺽 삼킨 후 도톰의 능력을 이용해 가비의 눈앞에서 사라졌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가비의 몸 안으로 들어가 쓰레기액을 발견했어요. 쓰레기액 때문에 다대포 바다가 더러워지고 가비가 커다란 물고기 괴물로 변해버린 거랍니다. 루미는 쓰레기액을 꽉 움켜쥐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쓰레기액을 제거했어요. 힘을 잃어버린 가비는 철퍼덕 소리내며 바닥에 쓰러졌어요. 가비의 수염에 휘감겨 있던 아빠를 구해낸 세 자매는 아빠에게 안겨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사랑하는 라이미로와 루미가 아빠를 구해줬구나. 아빠 말대로 함께하니까 이겨낼 수 있었어요. 세 자매의 말에 아빠는 방긋 미소를 지었어요. 라이미, 로아, 루미 세 자매와 아빠는 따사롭게 바다를 적셔주는 노을의 모습을 보며 다대포 해변으로 돌아왔어요. 쓰레기액이 사라진 덕분에 다대포 바다는 금세 맑아졌고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다대포 바다의 생물들이 하나 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세 자매를 도와줬던 보리멸과 달랑개, 도톰뿐만 아니라 다대포 바다에 오랫동안 살았던 보구치, 자리돔, 염난개, 비단고동 등 수없이 많은 바다 생물들이 다대포 바다를 활기차게 수놓았어요. 을숙도의 철새들도 하늘을 가르며 함께 기뻐했죠. 미리야, 미리야,
우리가 아빠를 구했어. 세 자매는 활기찬 목소리로 미르를 불렀어요. 그런데 다대포 바다 어디에도 미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미르가 주었던 빛조개가 반짝 빛나며 미르의 마지막 말을 전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라임이가 말했어요. 앞으로 우리 절대 싸우지 말고 사랑으로 가득한 가족이 되자. 그래, 그럼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임이의 말에 로아와 루미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이들은 미르와의 약속을 기억하며 미르가 주었던 빛조개를 작은 배처럼 다대포 바닷물에 띄웠답니다. 해운대 방귀킹은 나야 나. 오택님. 올해 10살이 되는 정우영은 장이 건강하여 방귀를 잘 뀌었습니다. 그 소리 또한 우렁차서 마치 대포를 쏘는 듯했죠. 아빠도 장이 건강하여 엄마와 연애할 때 엄마가 큰 방구 소리에 깜짝깜짝 놀라기도 했었대요. 엄마는 싫어하다가도 이제는 신기해하고 건강한 장을 무척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종종 방귀 시합을 합니다. 아빠가 대부분 이기지만 말이죠. 시합은 되게 느닷없고 갑자기 시작되지만 딱 한 번 시합 시간을 정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 시합 중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빠, 방귀 시합할 준비 되셨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자 곧장 아빠에게 말했어요. 그래. 대결 장소에서 10분 뒤에 보자. 낮부터 아빠와의 방귀 대결을 위해 고구마도 몰래 먹었어요. 목이 막히고 배가 불렀지만 참고 먹었지요. 왜냐하면 저번 대결에서 아빠 방귀 소리에 놀라 딸꾹질이 나와버렸거든요. 정말 부끄러웠어요. 이번 대결에 모든 것을 건 듯 의지가 대단해 보였어요. 드디어 두 선수는 베란다의 모습을 드러냈어요. 미리 경기장을 정리하고 있던 엄마는 두 선수를 호출했죠. 두 분 모두 준비되셨나요? 상호간의 인사. 엄마는 키득키득 재밌다는 듯 웃으면서도 심판 역할에 최선을 다했어요. 두 분 신체적 접촉 안 되시고요. 힘 주시다 똥 싸셔도 안 되세요. 자, 준비. 오늘도 딸꾹질하면 안 된다. 오늘은 지지 않을 거예요. 불타는 투지가 느껴졌어요. 그럼 준비되신 분부터 발사해주세요. 그동안 참아왔던 방귀를 배출하기 위해 배에 힘을 주었어요. 꾸룩꾸룩 하는 소리가 베란다를 감쌌고 너무 작았던 소리에 가족들은 모두 귀를 기울여만 했어요. 정적을 깨고 아빠가 말했어요. 아빠 발사합니다. 엄청났어요. 아빠의 방귀 소리가 베란다를 가득 메웠어요. 오케이, 좋은 소리였어. 근데 나 조금 뜬 것 같아. 방금 초전도체 같았어. 아빠가 놀리듯이 말했어요. 초전도체가 뭐예요? 대한민국이 지구 최강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물질? 근데 말이야, 방귀 약한 사람한테는 말해줘도 모를걸, 응? 약올라.
정우영은 혀를 차고는 이내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잖아. 사이다도 참고 딸꾹질까지 했던 치욕스러움도 참아왔어. 이제 내 차례다. 고구마, 내게 힘을 줘. 이제 나가라. 꾸룩꾸룩 꾸르륵 꾸. 너무 많이 먹은 탓이었을까요? 과한 것은 모자람만 못하다는 말이 이때 쓰는 것일까요? 으깬 고구마로 꽉 막힌 것처럼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빠, 배가 불편해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나의 승리인가? 아빠, 장난이 아니라 진짜 배가 아파요. 여보, 애 얼굴이 하얘요. 손도 차고 발도 차잖아. 체한 거 같은데 너 아까 뭐 먹었어? 낮에 고구마 조금 먹었는데. 몇 개 먹었는데? 밥도 많이 먹었잖아. 고구마 4개요. 4개? 야, 그거 호박고구마라 크기가 클 텐데. 그걸 4개씩이나 먹었다고? 경기는 잠시 중단되었고 정우영은 거실 소파에 누웠어요. 엄마는 배를 따뜻하게 마사지해 주었고 아빠는 그새 호박고구마를 먹고 있네요. 맛있는 고구마네. 고구마가 팍팍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금방 내려갈 거야. 물 좀 주세요. 고구마가 걸렸어. 죽을 뻔했어. 쌤통이다. 아파라. 앞으로는 욕심 부리지 않을 거야. 20여 분이 지났을까요? 아팠던 배의 통증이 점차 사라지는 듯 안색은 좋아지고 트림도 줄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나오지 못했던 방귀들이 비좁은 문틈 사이로 서로 나가려고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마치 점화된 로켓 같았어요. 얼굴에도 점차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안색을 확인한 아빠는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심판님, 명백한 도핑입니다. 참고해주세요. 아이 참, 아이가 아프다는데 끝까지 장난이야? 맞아, 아빠 너무했어요. 나 진짜 아프다니까. 아빠도 얄미워서 레드카드야. 아니, 누가 해운대 방귀킹인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잖아. 그때 낯익은 소리가 들렸어요. 푸푸푸 푸푸푸. 3명은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그곳엔 이제 막 6개월이 된 제가 있었죠. 제가 비록 말은 못하지만 다 보고 있었거든요. 형아 무리하게 고구마 먹는 거 하며 아빠는 어린 형아 이거 보겠다고 빠득빠득 우기는 거 하며. 아유. 그래도 다들 웃고 있네요. 제 방귀 타이밍이 좋았나 봐요. 아까 호박 이유식이 맛있었거든요. 소화가 잘 돼서 저도 모르게 방귀가 나와버렸어요. 아빠, 엄마, 정우 형아는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네요. 아이고 참나. 그새 그걸 또 빨고 있네. 아빠는 제 발가락이 제일 좋은가 봐요. 아까 응가 묻었었는데 엄마가 말 안 했나? 에휴, 모르겠다. 여하튼 오늘도 재밌는 하루였습니다. 저도 빨리 자라서 방귀 시합에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해운대 방귀킹은 저니까요.